상시응용주의상 오늘 5주 6조네요.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자기 바빠요. 그렇게 요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바쁨이나 저의 바쁨이나 특히 공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의 그 바쁜 시간이라는 것은 그 순간순간을 이렇게 잘 챙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한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근데 왜 대종사님께서는 석반 후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 있으면 또는 새벽에 정신을 수양하기 위해서 주의를 하라, 염불과 자선을 하기에 주의를 하라,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 자기도 바쁜데. 그 정기훈련 과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순서가 어떻게 돼 있죠? 처음에 수양 과목이 돼 있고 연구 과목이 돼 있고 취사 과목이 돼 있죠. 근데 상시응용주의상의 순서를 보면 취사 과목이 돼 있고 연구 과목이 돼 있고 그리고 수양 과목이 돼 있고 마지막에 대조를 하라고 돼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그 정기훈련 기간은 정할 때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렇게 저희들이 마음을 안정하고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 기간에는 공부의 순서에 따라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마음밭을 갖고 놓고, 여러분들이 밭을 가꾸려고 그래도 그러잖아요. 밭을 이렇게 깨끗하게 해놔야 뭘 심든지 심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 것처럼 수양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뭘 심을까 하고 생각을 했다가 그러고 심는 거잖아요. 근데 일상에 나와보면 그 순서가 그것이 됐느냐, 이제 걷어들이기 바쁜 거 아니에요. 심어놨던 것을. 그러니까 상시응용주의상이라는 것은 어느 때를 당해서 내가 뭘 걷어들일 것인가, 무엇을 챙길 것인가, 그것을 살피자라는 거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상시응용주의상 6조를 얘기하시면서 뭐 할 때 그 때를 정해 주셨어요. 1조에서는 응용하는 데라는 것은 우리 일상이 늘, 내 삶에 늘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라. 내 삶에서는 늘 응용한다라는 것이 뭐예요? 본래 이 고요했던 그 성품자리가 나타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대했을 때 내 마음이 이렇게 작용이 있는 거잖아요. 금방도 교무님 얼굴은 좀 크게 잡는데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머리숱이 요즘에 좀 많이 없어졌는가 봐요. 그래서 크게 잡아야 된대.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마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보면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이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한다는 것이 뭘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한다는 것이 뭘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난 그런 거 상관없다. 그런 거에 마음 걸리는 거 없다. 편안하게 찍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응용하는데, 세상에 내 마음이라는 것이 정말 가만히 있던 것이 뭔가를 당하면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서 내 마음이 자꾸 무슨 마음이 생겨요. 그럴 때 온전해질 수 있겠는가? 온전하게 취사를 할 수 있겠는가? 정말 그것이 은혜를 나툴 수 있는 그 길로 내 마음을 쓸 수 있겠는가? 떳떳하게 쓸 수 있는가? 그것을 대종사님께서는 늘 주의하라고 하신 겁니다. 두 번째, 응용하기 전에. 응용하기 전에는 뭘까요? 살다 보면 늘 반복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하루를 계획하고 준비를 하죠. 그리고 내가 뜻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늘상 일상 속에 반복을 하죠. 뜻하는 일도 반복이 되고, 그리고 하고자 하는 어떤 계획도 반복이 되고, 이럴 때 그냥 대하지 말고 네가 미리 연마를 해라. 네가 생각했던 거니까
네가 그것이 서운하는 길이니까 그것을 연말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 번째, 노는 시간이 있고 오면. 아무튼 이 표현이 마음속에 많이 걸려요, 저는. 노는 시간이 있고 오면.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노는 시간이라는 것이 과연 있을까? 우리 미룬교 많이 노는 시간 있어요? 많은가요? 계획된 노는 시간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계획된 노는 시간이면 2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응용하기 전에. 계획된 노는 시간이면 나는 그 놀라고 계획을 한 거야. 응용하기 전에 미리 연말을 하는 거예요. 공부인들은. 그러면 놀기로 작정한 것은 1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노는 시간이 있다 없다?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왜 노는 시간이라고 표현을 하셨을까? 그런데 왜 노는 시간이라고 대종사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을까? 정말 우리가 노는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허송 시간입니다. 정말 우리가 아무런 뭐 어떤 결과물도 없이 그냥 그렇게 보내는 그런 허송 시간을 얘기를 하는데,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노는 시간이라는 것은 일부러 한가함을 만들어서라도 네가 공부의 대중을 방향을 잡아 나가는 것에 대한 그것을 알아차려야 된다. 그래서 노는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라. 경전법규 연습하기 위해서라도 노는 시간을 만들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네 번째, 경전법규 연습을 대강 마친 그때, 노는 시간도 없는데 경전법규를 대강 마치고 노는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약간의 한가함이 생겼어도 대종사님은 그 한가함을 뭘로 채워라?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의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네 삶의 방향을 어떻게 바르게 나갈 것인가, 그것을 또 연말을 해라. 네가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경전법규에서도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를 네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네 스스로 또한 깊은 연말을 통해서 해결을 해봐라. 이런 말씀을 상시, 늘상 내 삶 속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죠. 저도 노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또 방에만 이제 콕 박혀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뭐 합니까? 그러길래 방에서 수요 공부방이랑 준비하고 토요일 날 법회도 준비하고 일요일 날 법회도 준비하고 그러죠. 그랬더니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뭐 세상에서 봄이 됐겠죠 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그날도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월요일 날 사람들이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바람 좀 쐬고 오세요. 그래서 이제 바람을 쐬러 나갔어요. 바람을 쐬러 나갔더니 정말 이 개나리가 노랗게 핀 모습이 참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나리 핀 모습을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세상에 그냥 노란 줄만 알았던 그 개나리가 때로는 잎이 이렇게 길다랗게 나온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꽃잎이 이렇게 길다랗게 나온 것도 있고, 꽃잎이 짧게 나온 것도 있고, 때로는 꽃술이 조금 이렇게 많이 있는 것도 있고, 적게 있는 것도 있고, 그러더란 말이죠. 생긴 것이 다 틀려요. 그러면서 얻어진 지혜가 뭐냐면, 그냥 비슷하게 생겼을 뿐이지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런 모습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저희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행복한 사람도 있고 때로는 슬픈 사람도 있고, 제각각이지만 결국은 사람 사는 그 모습 하나지 않느냐. 멀리서 보니까 노란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 그거 하나였지만 가까이서 보니까 노란 그러니까 잎이 좀 길다란 개나리, 짧은 개나리, 그 숱이 많은 개나리, 그런 제각각의 모습들이 다 있더란 말이죠. 근데 그것을 하나로 이렇게 비춰보니까 그냥 노랗고 아름다운 모습들이란 말이죠. 근데 사람의 모습도 행복한 사람도, 슬픈 사람도, 기쁜 사람도,
노여워하는 사람도,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가만히 보니까 사람 사는 모습 그 하나더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 우리는 많은 것을 이렇게 끄달려가지고 우리는 살아요. 그것을 12회를 논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 사는 모습일 뿐인데 그런 산 경전을 보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노는 시간이 있다라 그래서 경전법규를 연습한다라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죠. 앉아서 보는 그것만이 경전이 아니라 내 삶에 어떤 변화의 이치와 세상이 변하는 이치가 어떻게 닮아갈 것인가, 내가 그 모습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연마하고 살자. 그것이 세상을 보는 산경전을 보는 모습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 살림에 대한 규모가 있는 사람은 그 잠자기 전 남은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대종경 교의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육신이 이 세상에 나오면 먹고 입고 거처할 집이 있어야 하나니 만일 한 가지라도 없으면 우리 생활에 결함이 있게 될 것이요 우리 정신에는 수양, 영구, 취사의 세 가지 힘이 있어야 살 수 있나니 만일 한 가지라도 부족하다면 모든 일을 원만히 이룰 수 없나니라. 그러므로 나는 영육상전의 견지에서 육신에 관한 의식주 3건과 정신에 관한 일심 아르마리 실행의 3건을 합하여 6대 강령이라고도 하나니 이 6대 강령은 서로 떠날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한 가지 우리의 생명선이 되나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24시간을 그 의식주를 꾸며나가는데 그 시간을 투여를 하죠. 그러면 육신은 결국은 정신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육신은 우리가 이것을 건강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살지만 과연 그 육신을 지배하고 있는 그 정신은 우리가 가꾸고 사는가? 눈 감고 여러분들이 잠잘 때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뒤척거릴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렇게 손을 하나 움직일래도 마음이 있어야지 움직이고, 눈을 한번 뜨려고 해도 마음이 있어야지 한번 뜨고, 그러면 그것은 과연 뭐가 있어서 그러는 것인가?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잘 가꾸고 사는가? 라고 살폈을 때 먹고 이쁘게 만들려고 하고 잘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열심히 하죠. 그렇지만 그 잘나게 하고 이쁘게 하고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은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하고 사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공부인들은 챙기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수양은 여러분들은 여가 시간에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도 바빠서 저는 수양을 못해요. 그런 걸 누가 이제 전화를 하셨어요. 저는 바빠서 수양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전화하고 있는 지금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제 목소리를 알아차리고 있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대답하고 있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걸 물었어요. 저하고 이렇게 마음을 주고받을 때, 얘기를 주고받을 때 마음을 챙기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저입니다. 대답을. 그게 당신이 수양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일심을 기울이고 있을 때, 일심으로 저하고 통화를 하고 있을 때 이것은 여러분들이 수양하고 있는 그 자체입니다. 글로 나타나는 의미를 보면 하루를 마치고 혹 남은 시간이라 할 수도 있겠으나, 오늘은 좀 장사가 잘 됐다고, 만날 사람이 많다고 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하거나 일을 하다 보면 당장은 그렇게 부자가 되기도 하고 만나는 사람도 많아지기도 하고 해야 될 일도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내 스스로를 채워야 될 그 시간들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잠자기 전 남은 시간. 당장 밥 한두 끼 안 먹는다고 무슨 일이 있겠냐마는, 그렇다고 그것이 자꾸 버릇이 되면 결국은 건강을 잃듯이 잠자기 전에 그렇게 잠깐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카톡에 이렇게 올라오는 내용들을 보면 잠자기 전에 5분 수양을 했습니다. 그 모습들이 저는 정말 참 아름답고 여러분들이 참 대단한 공부인들이다. 그것을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냥 오늘 하루 빼먹고 내일부터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리고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은 참 정말 대단한 공부인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장 부자가 된 사람도, 아름다워지려는 사람도 한순간에 그것이 가능할까요? 어느 한순간 내가 아름다워져라 그러면 아름다워져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도 어느 순간에 이렇게 돈을 벌면 돈이 벌려지는가요? 모으고 또 모으고 나를 가꾸고 또 가꾸고, 그런 사람들이 아름다워지고 부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수양을 한다는 것, 내가 부처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한순간을 챙기고 한순간을 챙기고 그 한순간을 챙기다 보면 결국은 부처의 경지에 이룰 수 있다는 거죠.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렇게 내 스스로를 마무리할 줄 알아야, 그리고 부처가 되는 모습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설 줄 알아야 결국은 부처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남에 처음에 부임을 했을 때 참 많이 헤맸어요. 저도 처음에 와서 바뀐 업무의 패턴을 익숙해지려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마무리를 한 건가? 그 사무실에 있을 때는 어떤 일을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일 정도 끝나면 조금 덜 끝나더라도 그것을 그냥 마무리 시켜놓고 하루를 마감 지었었어요. 근데 여기 교당에 와보니까 설교를 쓰다가 말고 끝내면 뭔가가 아무튼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순간에 그냥 놔버리고 또 잠자고 일어나면 또 새 생각이 일어나서 또 쓰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 일하는 패턴이 바뀌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처음에는 그러니까 막 중간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새벽 한 2, 3시에도 일어나가지고 또 써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생활 리듬이 좀 바뀌면서 이것은 이때 내가 해야 될 일들이다, 이때까지 준비를 하면 되겠다, 이것이 내 스스로 이제 알아차리고 정리가 되니까 석반후가 되는 거예요. 석반후. 살림에 대한 일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석반후라는 것이 나중에 이제 뒤에서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꼭 밥을 먹고 난 뒤를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 사는 사람들 모습 보면 밤 늦게 일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새벽같이 일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석반후라는 것이 서로 리듬이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고 꼭 그 정리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정리를 하고 내 스스로 그 수양을 통해서 다음 날을 계획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대종사님께서는 상시응용주의상 5조에 해두신 겁니다. 그런 준비의 시간들, 그런 내가 삶을 하루를 정리하고 또 수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죠. 상시응용주의상 6조,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그 처리권을 생각하여 보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를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6조는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라고 말씀을 했어요.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근데 이제 앞서 도영교가 얘기해 준 것처럼 그 모든 일이라는 것은 그 상시응용주의상 1조, 2조, 3조, 4조, 5조에 다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모든 일이라고 얘기해요. 순간 일어난 경계를 대조하여 처리하기도 하고 하루를 한 건으로 처리하기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대조하는 공부예요. 세밀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앞서 이제 우리 도영교가 얘기한 것처럼 잡기를 말면을 순간순간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점검을 한 번씩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하루 내가 잡기를 하기로 했는데 잡기를 대체적으로 마음 먹은 대로 안 했어. 그러면 안 한 거를 처리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대체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세밀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모든 일의 그 처리하는 점검 방법을 세밀히 처리하는 사람도 있고 대체적으로 처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왜 대종사님께서 대조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라고 하지만 좀 있으면 중간고사를 보잖아요. 중간고사를 보는데 성적들이 안 좋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그리고 회사에서 뭔가 이렇게 결과물을 내라 그랬는데 그 결과물이 나오질 않으면 참 많이 불편하죠. 그런 것처럼 그것을 일일이 대조하면서 그리고 하루를 지나면서 그것을 대조하면서 그것이 내가 결과가 있는 하루를 보냈는지 결과가 없는 하루를 보냈는지 결과가 없는 하루를 보내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그것이 내가 결과가 없었구나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일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성과 대조의 근거는 무엇에다 해야 될까? 반성과 대조는 어디에 근거를 둬야 될까? 어디에 근거를 둬야 될 것 같아요? 반성과 대조는 우리가 교법의 근거를 둬야 된다.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가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친구들한테 말투가 조금 이렇게 거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일상적인 대화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그 습관을 버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건 친구니까 자꾸 이런 이유들이 붙으면 이유나 조건이 붙으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법의 근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내 삶을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은 어떤 예외 조항을 두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자꾸 익숙하게 그쪽으로 딸려가게끔 돼 있어요. 내 스스로가 그쪽으로 많이 기울어지게끔 돼 있어요. 나를 많이 이렇게 편안하게 놔두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근거를 대야 되는 것은 교법의 근거를 대고 정확하게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정당한 일, 정당하지 않은 일, 공사를 해야 되는지 사사를 해야 되는지 그 구분을 가지고 일을 진행을 하라는 거예요. 대조를 하라는 거예요. 왜 대종사님께서 상시응용주의상 6조를 둬서 또 저희들을 점검케 하셨을까? 참 대종사님 철두철미하신 분이에요. 가만 보면 아니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했으면 됐지.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했으면 됐지. 뭘 또 6조에다 대놓고 그걸 또 체크를 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통계까지 내게끔 하게 만드셨을까? 그만큼 저희들이 습관을 띠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삶을 개선하고 변화시켜 나가기가 불보살로 나아가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그 근거를 가지고 너희들의 삶을 변화시켜라. 그것이 6조를 만드신 본이시지 않겠느냐.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억력이 좋고 아무리 내가 내 스스로의 삶을 잘 제어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분명히 흠은 있어요. 부처님께서도 많은 흠이 있으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고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내 눈으로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안 하는 것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안 하는 것이고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되는 것이고 정당한 일은 해야 되는 것이고 정당하지 못한 일은 안 하는 것이고 공사를 통해서 결정된 일은 하는 것이고 공사를 통해서 결정되지 않은 일은 안 하는 것이고 그것을 대종사님께서 너희들이 반복적으로 너희들이 기록을 하되 거기에 또 다른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자꾸 실수하는 것이 이것이 익숙해지면 내 스스로를 자꾸 위안을 한단 말이죠. 위안을 하면서 내 스스로를 자책을 하면 문제가 되고 내 스스로를 위안을 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죠. 한 번 실수했는데 두 번 실수했는데 자꾸 이렇게 위안을 하는 버릇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것을 난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렇게 자책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대종사님께서는 6조를 제시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거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실수를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과실과 오류를 범할 수 있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면 다음번에는 실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 다음에 그 실수는 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한번 체크를 했기 때문에 점검을 했기 때문에 대조를 했기 때문에 그 실수를 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이죠. 성공한 사람은 수많은 실수를 딛고 일어선 사람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성공할 수는 없어요. 성공을 한 사람은 그 수많은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또 인정하고 그 인정 속에서 또 다른 진일보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놓고 잡은 것은 끊임없는 적공입니다. 저희들이 이 뇌는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순간, 계단을 딛다가 어느 순간에 한번 이렇게 넘어져 봤으면 그 똑같은 순간이 당해지면 0.1초 만에 반응을 한대요. 0.1초 만에 반응을 해서 그 상황을 피해가려고 몸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뇌가 주는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대조하는 것은 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고 당연하고 마땅하게 해야 하는 번수가 높아지면 그것이 불보살로 나아갈 수 있는 서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길이라고 합니다. 대조공부가 잘 정리가 되어야 내 삶이 어디로 가려는지, 내가 그 점검을 잘 해놔야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그것이 잘 밝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원도교 빵을 만들 때 실수를 하면 그것을 어딘가에 이렇게 메모를 해놓는가요? 그러니까 체크를 통해서 또 다른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그런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저희들이 그 대조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을 끊임없이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대종사님이 밝혀주신 저희들의 공부법이에요. 대산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분검사에는 당연등급과 부당등급과 수지대조가 있나니, 당연등급은 사람이 마땅히 실행해야 할 바를 밝힌 것이요, 부당등급은 사람이 행해서는 안 될 바를 밝힌 것이며, 수지대조는 수익과 지출을 대조하여 복을 지었는지 빚을 졌는지 점검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부당등급을 줄이는 일이나 당연등급을 실행하는 일을 단번에 할 수는 없어도 한 조목 한 조목 순서 있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처를 이루게 되느니라. 그 실수를 한 번 체크하고 두 번 체크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내가 만들고자, 내가 맛을 내보고자 했던 그 빵의 맛을 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상시일기를 저희들이 쓴다는 것은 별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계문 체크? 그 별것도 아닌데. 그렇지만 이 하나하나가 내가 불보살이 되어가고 부처가 되어가고 그럴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만 안다면, 그것을 깨닫기만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은 부처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불보살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대산종사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상시응용주의 사항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감상이 들었어요. 경전 해석을 작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원문 그대로를 저희들이 해석을 하다 보면 석반 후? 그냥 살림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 아니야? 나는 사업하는데? 나는 그거보다 더 바쁜 일들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수양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석반 후라는 그 의미를 저희들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을 하는 사람도 그 사업을 하루의 일과 속에서는 잠시간에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는 사람도 그 만나는 인연들 중에 마무리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을 한번 툭 비워버리는 시간들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내 스스로의 밭을 정말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놔야 다음에 무엇을 심을 것인가를 계획할 수가 있다는 거죠.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5조의 석반 후, 과연 우리가 살림하는 사람들만 지켜나갈 수 있는 이런 공부일까?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형태는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늦은 시간에 업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새벽이 돼서 업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대종사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다 제외하고 일반적인 사람들만 석반 후에만 공부를 하라고 하셨을까? 그것이 과연 대도정법일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내 삶을 아무튼 틈틈이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도 바쁜 시간 속에서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공부방을 찾을 수 있는 이유도, 그리고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도 내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정리하고 있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대종사님 교법은 원만 평등한 대도정법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사람에게도 누구에게도 적용이 안 되는 그런 교법이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법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석반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루 속에서 그 대종사님이 전해주시고자 한 그 의미들을 다시 한번 챙기시면서 내 삶이 잘 정리되어지고 있는지, 나를 정말 번다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번뇌들을 내가 이 시간에 남겨두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고 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변에서 혹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루의 삶들을 잠깐이라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안내를 통해서 함께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상시응용주의 사항을 마치면서 내 삶 속에서 우리의 교법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왜 공부의 순서를 수양, 연구, 취사의 정기 과목을 두셨고 상시응용주의 사항에서 취사, 연구, 수양의 순서로 정하셨는지, 삶에서 무엇을 우선하게 하셨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챙기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마치겠습니다.